안녕하세요. PFS의 스티븐 킴입니다. 채권 컬렉션 업체들은 여러분이 절대 알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핵심 정보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하면 불필요하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소비자의 권리와 컬렉션 업체들이 실제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들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채권 컬렉션 업체로부터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식의 무서운 편지를 받거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이웃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해대면 겁이 나고 압도당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을 구석으로 몰아넣어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000달러를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직을 하거나 의료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해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계속해서 통지서를 보내고 연체 이자와 수수료를 붙일 겁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1000달러였던 빚이 1500달러가 될 수도 있죠. 결국 은행은 포기하고 이를 세금 공제용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들은 이 빚을 여러분의 수입으로 간주하는 서류를 발행하고 손을 뗍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 없는 비즈니스일 뿐이며 스마트한 은행이라면 이런 리스크 비율을 이미 사업 모델에 포함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 채권을 제3자 채권 컬렉션 업체에 팔아 넘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채권들은 대개 원래 금액의 6센트에서 20센트 사이에 헐값에 팔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BC 컬렉션 업체가 원래 1,500달러인 채권을 10% 가격인 150달러에 샀다고 칩시다. 여기서 컬렉션 업체와 대응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컬렉션 업체를 원래 은행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캐피탈 원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면 원래 계약 관계는 여러분과 캐피탈 원 사이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체가 발생하고 채무가 제3의 컬렉션 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업체가 실제로 해당 채무를 추심할 권한과 정확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나? 바로 그래서 부채 검증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컬렉션 업체들은 채무를 헐값에 대량 매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자는 그 업체에게 해당 채무가 실제로 정확한 기록인지, 금액은 맞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검증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컬렉션 업체의 이름이 신용 보고서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무조건 완벽하게 검증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컬렉션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압박과 공포입니다. 전화, 편지, 독촉 메시지, 소송 경고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도 결국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액 채무의 경우 실제 소송까지 진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겁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단순히 돈을 내라는 연락을 받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해당 채무가 실제로 정확한 기록인지, 금액은 맞는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고되고 있는지 검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연락에 대해서는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고, 신용평가사에 정식 재조사를 요구할 권리도 존재합니다. 특히 컬렉션 업체가 신용보고서에 기록을 남기고 있다면 소비자는 그 기록이 실제로 정확하고 충분히 검증 가능한 정보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 측이 충분한 검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법원 출석 자체를 포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 측 주장만 인정되어 기본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식으로 출석하고 증거와 절차 검증을 요구하며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소비자법은 생각보다 강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 공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결국 컬렉션 문제의 핵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법과 절차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대응 방식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신용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보들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FS의 스티븐 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